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메모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얼마 전 그 TSMC의 3나노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N3E 노드에서 SRAM의 밀도가 개선되지 않아 문제가 우려된다는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SRAM 밀도가 더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3나노 노드에서 SRAM이 차지하는 다이 면적을 줄일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이는 그 본질적으로 이 고성능 프로세서의 다이 크기가 증가하고 비용도 더 들어간다는 것을 연쇄적으로 의미한다고 짚어드렸습니다. 이 다이가 커진다는 것은 칩의 크기가 커진다는 뜻이고, 칩의 크기가 커지면 웨이퍼 한 장당 생산되는 칩의 개수가 줄어들어서 원하는 양의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SRAM이 뭔데 그 파운드리 공정을 설명하면서 이 메모리 일종인 그 SRAM이 튀어나오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실 그 현대 컴퓨터의 주 기억 장치는 D램이 표준입니다. 그런데 D램보다 더 빠른 성능을 자랑하는 게 바로 SRAM입니다. 그 SRAM은 심지어 D램보다 소비 전력도 더 낮습니다. 물론 그 SRAM의 단점도 있는데요. 이 SRAM은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그 6개나 되는 트랜지스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 D램은 스위치 기능을 하는 트랜지스터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캐패시터 한 개로 이루어져서 훨씬 구조가 간단합니다. SRAM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 SRAM은 공간을 많이 잡아먹고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RAM이 그 속도가 D램보다 빨라도 이 가격이 비싸고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 단점 때문에 D램의 벽을 못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SRAM은 그 D램의 틈새를 파고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CPU 등 프로세서입니다. 기본적으로 CPU 등 그 프로세서에는 SRAM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TSMC의 3나노 공정을 설명하면서 SRAM 밀도 문제가 제기된 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연산 장치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매우 빨라져야 했는데, 이 속도가 빠른 CPU와 속도가 느린 메모리 사이에서 속도 차에 따른 병력 현상을 줄이기 위한 그 범용 메모리가 필요했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캐시 메모리인데요. 그 SRAM이 대표적인 캐시 메모리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가령 CPU와 GPU와 같은 그 프로세서가 작동하려면 그 D램이 있어야 합니다. D램이 프로세서의 연산 작업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D램은 그 아시다시피 희발성 메모리입니다. 전력이 공급될 때만 데이터가 임시로 저장되는 창고라는 뜻입니다. 비희발성 메모리 낸드로 구성된 그 SSD나 하드디스크에 영구히 그 저장되기 전에 잠깐 거쳐가는 임시 저장소가 D램인데요. 만약 그 임시 저장소 D램이 없다면 계속 SSD와 같은 비휘발성 저장소에 데이터가 영구히 저장되는 동안 컴퓨터 등 시스템의 속도가 매우 느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D램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D램은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보다 수천, 수만 배 이상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같은 메모리와 비교해서만 그런 것인데요. 이 CPU, GPU와 같은 프로세서와 D램을 비교하면 D램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 속도 차에 따른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세서인 CPU와 GPU 안에 이 캐시 메모리인 그 SRAM을 박아 넣는 것입니다. 만약 캐시 메모리인 SRAM이 없을 경우에는 CPU, GPU 같은 프로세서가 연산을 할 때 항상 데이터가 프로세서와 D램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프로세서의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캐시 메모리인 SRAM이 프로세서 안에 박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D램과 프로세서 사이에서 이 모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작은 데이터와 같이 D램까지 갈 필요가 없는 데이터는 그냥 프로세서 안에 있는 캐시 메모리인 SRAM을 통해서 바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산이 빨라지는 것이죠. 프로세서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보통 CPU와 GPU 같은 프로세서 안에는 이 캐시 메모리인 SRAM이 두세 개 정도가 있는데요. 보통 이를 L1, L2, L3 캐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1차 캐시, 2차 캐시, 3차 캐시 메모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속도와 크기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요. 이 L1 캐시는 프로세서가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캐시 메모리입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찾지 못하면 이제 L2 캐시 메모리로 넘어가고,
여기서도 못 찾게 되면 L3 형태로 넘어가는 식입니다. CPU가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들이면서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는 아예 캐시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에 다시 사용할 때는 메모리가 아닌 캐시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형태입니다. 이 캐시 메모리로 SRAM이 쓰인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 SRAM은 D램보다 속도가 빠르지만 용량은 작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프로세서 안에 캐시 메모리를 박아 넣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용량이어야 합니다. 이 대용량을 프로세서 안에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캐시가 커지면 CPU 성능도 좋아지는데요. 캐시가 커지면 용량이 더 커지게 되고 CPU 칩도 더 커져야 합니다. 결국에는 프로세서 가격이 더 비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CPU 업체들은 CPU 연산 속도를 높이려는 경쟁을 벌이는 것 외에도 그 SRAM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경쟁을 물밑에서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 업체들이 CPU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SRAM을 함께 설계해서 CPU와 함께 제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D램에 비해서 데이터 저장 용량은 훨씬 떨어지지만 속도는 4배 이상 빠른 SRAM을 캐시 메모리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처리가 많아지고 이 빨라야 하는 AI 시대에는 SRAM의 활용이 클 수밖에 없어지는데 SRAM의 스케일링이 안 됐다는 점은 TSMC 입장에서는 타격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오늘은 그 TSMC 3나노 공정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그 SRAM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D램보다는 빠르지만 왜 SRAM이 D램에 막혀서 대표 메모리 벽에 막혀서 대표 메모리는 되지 못했는지, 그럼에도 SRAM이 어떻게 CPU 등 프로세서 내에서 D램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